이전 영상에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뒤집히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점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얼굴 홍조나 두드러기나 열감이 생겼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몸 안의 열이 특정 부위로 몰리는 현상, 즉 상열 하한 때문입니다. 몸 전체 체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열이 고르게 순환되지 못하고 얼굴이나 머리 쪽에 집중되면서 안면 홍조와 같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여성은 생리로 인해서 평생 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혈은 진액 및 정과 함께 인체의 음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음액이 부족하면 몸속에서 열이 쉽게 발생하고 이 열이 위로 치솟아 갑자기 얼굴 홍조나 열감, 두드러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갱년기 이후에는 신장의 정이 급격히 소모되며 신열이 함께 올라와 안면 홍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다양한 피부 질환들은 결국 이름만 다를 뿐 몸속 원인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치료 역시 겉으로 드러난 피부가 아니라 몸속 원인부터 해결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방송에 이어서 갑자기 얼굴에 열감과 홍조와 두드러기가 가장 잘 생기는 체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안면 홍조 원인이 결국 혈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혈 부족이 신정 부족을 초래하고 혈과 정의 부족은 음의 고갈을 초래한다는 것. 이로 인해서 음화가 생기면 화기가 동해 상승하면서 갑자기 얼굴 두드러기나 열감이 발생합니다. 그럼 혈은 어떤 체질이 가장 부족해지기 쉬울까요?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장에서 흡수한 진액과 영양소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 소화를 담당하는 비위와 흡수를 담당하는 소장과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비위가 가장 약한 체질은 소민 수체질입니다. 하지만 이 체질은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텀인 목양체질도 장부 구조가 간, 신장, 비위, 폐의 순서로 비위 기능이 약합니다. 하지만 소화기의 영역인 간담 기능이 가장 좋고 음적인 수렴 기능도 강합니다. 그래서 혈이 가장 부족한 체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혈을 만드는 소화흡수 기능에 가장 문제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 체질은 소화기에 해당하는 간과 비위 기능이 모두 약합니다. 게다가 수렴하고 저장하는 음적 기능까지 허약합니다. 반면에 발산적이고 활동적이어서 기혈 소모는 큽니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간이 튼튼하면 혈 저장이 원활할 것이고 음액도 쉽게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혈과 음액이 충만하면 화열이 쉽게 상승하지 않겠죠. 또한 간은 수렴, 하강, 시원하게 하는 생리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말은 간이 약하면 열이 쉽게 발산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체질은 갑자기 얼굴 두드러기와 열감, 얼굴 홍조가 쉽게 생깁니다. 안면 홍조는 양적 체질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태음인은 음중의 음이고 소양인은 음중의 양 체질입니다. 둘 다 본질이 음이기 때문에 상열과 같은 양적 기운이 쉽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소음인은 양중의 음으로 비록 본질은 양이지만 음의 기운이 양을 억누르는 형국에서 역시 얼굴 홍조나 두드러기나 열감이 솟구친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양적 체질은 양중의 양인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인체 균형이 무너지면 양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음의 기운은 크게 약해집니다. 이렇게 양의 기운이 강해지면 화열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안면 홍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율신경은 음적인 부교감신경 그리고 흥분, 발산, 들등과 관련된 양적 교감신경으로 나눠집니다. 이처럼 교감신경이 양적이라면 당연히 타고난 본질이 양에 해당하는 체질이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같은 양이라도 양중의 음보다는 양중의 양 체질이 더 민감하겠죠. 그래서 본질이 양인 체질은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를 마시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가슴이 둥거리거나 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자극될 때는 상승기운이 작동하죠. 그래서 상열도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그 중 하나가 간 기능을 무너뜨리고 간열을 말리며 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화를 내면 열이 발생합니다. 분노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분노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체질을 찾으면 되겠죠. 먼저 분노는 간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정이니 양적 체질에 교감신경이 강하고 생각도 많은 체질에서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 쭉 나열해보았습니다. 즉 양적 성향, 혈과 음액 부족, 간기능 허약, 교감신경 예민, 분노와 스트레스에 민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거나 가장 취약한 체질이 바로 태양인 금체질입니다. 그런데 태양인 중에서도 간이 가장 약하고 소화흡수 기능까지 약한 체질이 있습니다. 혈과 음액이 가장 부족하고 게다가 교감신경까지 매우 예민하며 분노와 스트레스도 가장 취약한 체질이 있죠. 바로 한태양인 금음체질입니다. 그래서 87연구소 상담 과정에서 얼굴 홍조와 두드러기와 열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압도적 다수가 한태양인 금음체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열감과 홍조는 원인이 분명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제조한 제품이 바로 두시언입니다. 효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87나라 카페와 87몰 리뷰에 그런 후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언급한 안면 홍조 원인 분석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상열로 생기는 증상 중에서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도 최근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갑자기 얼굴 홍조나 열감이나 두드러기가 생기더라도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질을 바탕으로 원인만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면 치유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87나라 카페에서 더 많은 사례를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